투수가 됐던 타자가 됐던 응원가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일단 전 되게 신기했는데 이거를 그 열성적인 특정 팬층만이 아니라 경기장에 와 있는 거의 모든 팬들이 외워가지고 같이 부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볼루TV 서영욱입니다. 제대로 들어오신 거 맞아요. 제가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7년 만에 야구장을 다녀왔습니다. 명승부가 펼쳐진 날이어서 굉장히 경기를 흥미롭게 보고 왔는데 잠실에서 LG하고 하나의 경기를 봤어요. 제가 간 날 또 하나가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인 승부로. 사실 제가 이래봬도 잠실 야구장 개장 경기를 직관했던 꼬마 출신입니다. 그때는 이름이 서울 종합운동장 야구장이었고요. 개장이 이제 1982년 여름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7월 15일이던데 프로야구 원년이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고교야구 인기가 진짜 지금 프로야구 이상이었습니다. 프로를 능가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개장 경기를 프로야구가 아니라 이제 고교야구를 했었어요. 제가 본 경기가 군산상고하고 경북고였던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이름이 그 조계현 투수하고 류중일 타자. 네, 강기웅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 따라서 갔었는데 그때 경기장 완전 꽉꽉 들어차가지고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막 이렇게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뒤로 어른 되고서는 처음 간 게 94년 5월 그 당시 데이트를 하러 네, 무슨 경기였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요. 그 다음이 2018년 4월이니까 거의 24년 만에 갔었죠. 그때 두산하고 이제 한화 경기 보러 갔었고, 이번에는 LG하고 한화 경기를 이제 보러 갔는데, 와이프가 한화 팬이셔서 저도 자연히 한화를 응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좀 야구로는 잡탕 팬입니다. 원년에는 해트타이거즈 어린이 회원을 가입을 했었어요. 83년에는 그 원년 우승팀인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으로 이제 갈아탑니다. 그 당시에 독산동인가 코카콜라 공장 가가지고 그때 어린이 회원 가입했었는데 그 뒤로는 80년대 후반에 태평양 김성갑 선수 좋아했었고 제일 오래 좋아했던 거는 이제 빙그레 이글스 장종훈, 이정훈, 이강돈, 고원부, 전대영, 유승환, 이상군, 정민철, 한희민 이런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있던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 따라가지고 하나팬 되어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다. 네, 이글스 팬의 나름의 또 경험이 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야구장 갔다 왔다 요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축구장은 진짜 엄청 많이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진짜 많은 나라. 제가 얼핏 이렇게 좀 세어보니까 20개 안팎은 되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본 나라가 축구를 직관했던 나라가. 그러면서 늘 뭔가 좀 이제 국내 축구장하고 좀 달랐던 그런 게 있었어요, 느낌이. 물론 모든 곳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전체적 규모라든가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 야구장에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느낀 게 있어서 캠을 좀 켰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야구장 가면서 조금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 디포 KBO 스토어에 갔어요. 차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잠실 야구장에 주차를 하려면은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주차장을 여는데 그때 가야 아마 가능할 거다 이래가지고 좀 일찍 나와서 가는 길에 이제 KBO 스토어를 갔는데 경기장 오랜만에 가니까 그래도 유니폼을 좀 입고 가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축구 유니폼을 진짜 많이 사봤는데 야구 유니폼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완전 첫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 규모도 좀 크고 일단 축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팀의 굿즈나 유니폼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해외든 국내든 간에. 그런데 여기는 그게 되니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오후 3시 뛰었는데 저는 손님이 거의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와 계셨고 유니폼 마킹을 하려면 줄을 서야 돼요. 계산도 줄 서가지고 하고 아주 막 이렇게 줄이 긴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화 유니폼 2장을 구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입은 이 오렌지색하고 흰색 유니폼 1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센틱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플리카로 전 샀는데 홈, 어웨이, 작년 거, 올해 거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고 선택이 굉장히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팀 굿즈들도 이제 같이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저는 요즘에 그 김서현 선수가 볼 던지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랑 이름도 조금 비슷하고 네. 44번 김서현 선수 이렇게 마킹을 했고요. 등에도 와이프 거는 원래 와이프가 이제 하주석 선수 팬인데
그 유니폼은 옛날 게 집에 있어서 이번에는 최재훈 선수로 마킹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이제 갔는데 와 경기장 주위에 그 지하철 내리면서부터 제가 차를 대놓고 다시 좀 볼일을 보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3시간 전에 가서 주차를 했는데도 와 주차장에 자리가 거의 이제 못 들어갈 뻔했어요. 아무튼 바글바글 지하철역 나올 때부터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놀랬고 그리고 이제 외표소 쪽으로 이제 가는데 표를 찾아야 되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슬금슬금 이렇게 다가오시길래 저는 이제 그 안표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경기장 가면은 안표상 많으니까. 그리고 이 경기가 일찌감치 매진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표 남으면 달라, 표 남으면 사겠다, 야구를 너무 보고 싶은데 예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굉장히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뭐 카페 가면 키오스크 어르신들이 잘 못 써가지고 좀, 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야구표, 스포츠표들이 웬만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니까 이렇게 매진이 되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르신들이 표를 못 구하시는 건가? 물론, 안표상 있었을 수도 있죠. 저한테 받아가지고 뭐 구해가지고 비싸게 팔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좀 들어가면 먹거리가 정말 다양하고 또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경기장 그 관중석 들어가기 전부터. 아무래도 영업일이 축구에 비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축구는 많이 해봤자 일주일에 뭐 두세 경기. 그것도 이제 그 뭐 일, 수, 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야구는 뭐 일주일에 하루 빼고 다 하니까 거의 뭐 상설 매장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종류가 과장하면은 없는 음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하게 들어가면서부터 와 확실히 다르구나. 근데 축구는 영업일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매장 입점시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푸드트럭 많이 요즘 활용을 하고 있고 물론 매 경기 영업일이 많지 않아도 몇만 명씩 매 경기 꽉꽉 들어 차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 경기장 들어가가지고는 다들 앉아서 경기 시작 전에 테이블이 없는 좌석이니까 다들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고 음식 먹으면서 이제 대화 나누면서 또 응원 좀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경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내내 맥주 이렇게 등에 맥주 이렇게 좀 파시는 분들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맥주 팔아서 그거 사가지고 마시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경기 보는 게 좀 되게 좀 저한테 낯설었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는 그 관중석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뭐 경기장이 많은 사례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 없겠죠. 또 좌석에서 QR코드 찍어가지고 이거는 축구장도 좀 네, 하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문하면 좌석으로 배달도 해주고 확실히 그리고 야구는 경기 시간도 좀 길잖아요. 축구에 비해서 집중을 내내 하기가 어려운 면도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기 흐름이 좀 쉬었다 쉬었다 가기 때문에 좀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경기장을 계속 내내 보고 있지 않아도 되는 네, 음식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요런 어떤 부분들이 야구 관람이라는 컨텐츠 자체에 경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축구보다는 확실히 좀 작구나. 예, 축구는 아무래도 경기 시간 자체가 짧고 이게 하프타임 말고는 중단이 거의 안 되니까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이게 깜빡하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4강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그 피치를 이렇게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야구는 이제 이닝만 그런 게 아니라 타순이 바뀔 때도 또 투수 교체할 때도 중간중간에 포즈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좀 있죠, 보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응원 문화. 제가 유럽하고 이제 한국 축구장의 차이 아까 좀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분위기죠. 영국 친구들이 애트모스피어라고 하는 경기장 들어서면서부터 느껴지는 어떤 뭐 열기라던가 어떤 그 소음이라던가 뭐 이런 그 느낌이 확연하게 다른데 야구장은 그런 부분에서 유럽 축구장하고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 리그 축구장은 적극적인 응원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 서포팅하고 그냥 와칭의 영역이 좀 구분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야구장은 서포팅이라는 게 특정 구역이나 특정 팬층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체가 다 동참하고 또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 굉장히 이게 유럽 축구장 느낌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원정팀이었으니까 삼루 쪽에서 봤는데 LG 팬들이 그 중간중간 있을 거 아니에요. 표를 뭐 원하는 곳에 못 구한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유니폼을 가지고 노는데 입지 않고 입을 때 눈치를 보고 뭐 이런 분위기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마다
투수가 됐던 타자가 됐던 응원가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일단 전 되게 신기했는데 이거를 그 열성적인 특정 팬층만이 아니라 경기장에 와 있는 거의 모든 팬들이 외워가지고 같이 부르더라고요.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나 뭐 안타를 쳤을 때나 뭐 삼진을 잡았을 때나 저희 와이프도 하나 팬인데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 이 어떻게 그 많은 선수들의 응원가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일일이 외워가 달달달 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기 보고 이렇게 즐기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지.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아스날하고 사우스햄튼 경기에 사우스햄튼 팬들이 그 아스날 토트넘보다 너네 우승컵 적지 뭐 너네는 또 2등 했지 이렇게 약간 가사를 즉석에서 만든 것 같은 거를 부르는데 다 따라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비슷한 느낌. 네. 그래서 어떤 장면 또 타이밍마다 거의 모든 관중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장 절반이죠. 뭐 자기가 응원하는 그 팀 상황에서만 하는 거니까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액션 취하는 게 경기장 분위기 자체를 그러니까 그 경기 관전 경험 자체를 상당히 고양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네. 그 8회 되니까 이제 하나팬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육성 응원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를 막 뚫어져라 지켜보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 흐름 자체만으로도 직관의 어떤 값어치를 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경기 녹아들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그 야구 인기가 좋기 때문에 만원 관중이라서 더 이제 제가 크게 느끼고 온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관중 수가 많으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다는 거죠. 저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응원하는 게 가능해?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결정적인 또 차이라면 모르겠어요. 제가 간 날만 그래서 제가 뭐 오랜만에 갔고 한 번 갔기 때문에 욕이 없더라고. 욕이 안 들려. 제가 82년은 물론이고 94년에 갔을 때만 해도 욕이 난무했거든요. 뭐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없고 승부는 치열하고 경기도 엄청 명승부에 뭐 하나 선수들 수비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데도 쌍욕이 안 들려요. 뭐 선수한테든 뭐 심판을 향해서든. 근데 축구장에서는 요즘에도 사실 그 서포터석 쪽에 좀 가까이 가면 심심치 않게 여기 들린단 말이에요. 솔직히 제 친구가 그 얼마 전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코너킥 부분에 자리 잡았다가 서포터석에서 욕설 들려가지고 좀 자리 옮겼다고 놀랬다고 되게 저렇게 일상생활에서 들을 일이 없는 욕이 이렇게 들렸다고. 뭔가 축구장은 욕을 해도 되는 공간, 뭐 응원에는 욕이 없을 수 없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곳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좀 예, 야구장도 물론 네, 댓글 남겨주시죠. 예, 욕이 축구장보다 더 많은데 제가 간 날만 어떻게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경기장 시설도 전광판이 그렇게 다채로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타석에 들어온 선수, 마운드에 있는 투수, 어떤 기본적인 기록들이 계속 이제 발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좀 이게 전광판에만 이렇게 좀 챙겨볼 수 있는 정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렇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되게, 네,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일단 컬러도 아니었고, 저렇게 막, 다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광고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뭐 팬 서비스라든가 또 단체석 구매한 그 있잖아요. 10명이든 뭐 20명이든 그런 분들은 또 다 그 단체 이를테면 우리 회사에서 단체로 가서 풋볼리스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화면에 딱 띄워주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경기장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고 프로야구는 역사 면에서는 사실 프로축구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뭐 그런 게 자리를 잡고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는 사람들이 다 그거를 받아들인 상태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팬층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야구장 관중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다는 것도 또 성비도 그 여성 팬들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던 것보다 아주 영하고 또 프레시한 그런 분위기의 공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접근성도 좋고 좀 뭐 그날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한 응원 문화 그리고 응원 같은 경우도 그 각각의 영역에서 치어리더 응원을 하는 구간이 있고 거기 치어리더 보고 따라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뭐 이 경기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응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한 명이 일어나서 뭐 소름 뭐
손흥민 노래 이제 뭐 그 갑자기 만약에 그 기존에 있는 응원가가 아닌 일종의 그냥 함성만 딱 외쳐도 주변에서 이게 퍼져나가가 자연스럽게 짜짜짜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쾌감이 있거든요. 딱 이렇게 좀 짜릿함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나이스 언소니 한 명이 외치면 따라서 한다거나 뭐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럽과 한국에서 내가 느꼈던 뭔지 모르는 그런 차이였던 건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일반 관중과 서포터스 모두가 팬인데 우리는 그 팬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금 약간 구분이 되는 좀 계층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소리치고 응원하는 고관여 팬이 있고 서포터스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선수 한번 보러 혹은 뭐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번 주엔 축구 한번 볼까 해서 온 일반 팬이 또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느낌. 아니 뭐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나뉘어진 그 계층의 간극을 줄이는 게 축구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축구장에 한 번 왔을 때의 관전 경험을 아 내가 여기 일원이 좀 더 되어가는 혹은 또 오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그 절망적인 체감도 있었어요. 확실히 매일 경기를 할 수 있는 야구는 영업일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상업적 시설 투자라든가 유치가 수월한 반면에 축구는 영업일이 뭐 1년에 뭐 20번 안팎이잖아요. 홈 경기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약간 한계를 느꼈고 게다가 야구하고 축구도 시즌이 겹치니까 인구가 뭐 제한되어 있고 지금 줄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 둘 다 흥하는 거는 역시나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는 거예요. 다만 거꾸로 봤을 때 결국 스포츠라는 것은 통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에 빠져서 뭔가 좀 즐거운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그런 체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구가 흥하는 게 꼭 축구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스포츠에 빠져본 사람은 종목을 불문하고 다른 스포츠에도 몰입하고 또 팬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유입되는 시기가 언제든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치데이 현장 분위기를 잘 설계하고 또 그거를 채워가는 노력을 조금씩 좀 세심하게 해야겠구나. 예, 모두가 이런 나름의 희망과 긍정을 또 길어 올려서 잠시를 나왔다는 거. 그럼 언젠가는 유럽 축구장의 분위기를 마냥 부러워만은 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오지 않겠냐. 예, 물론 욕설은 유럽 축구장이 더 많죠. 그거는 굳이 뭐 그런 문화는 더 수입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만 제가 알아듣는 것만도 많았으니까 유럽 뭐 갔을 때 거의 입에 욕을 달고 사는 팬들이 뭐 세고 셌을 겁니다. 예, 유럽 같은 곳은. 그리고 폭력적인 시위도 뭐 이렇게 응원도 많이 좀 있고요. 이번에도 그 영국 축구 팬들이 그 유로파라든가 아니면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원정 가가지고 아주 길거리에 난장판 만들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것도 유럽은 서포터스들만이 아니라 저는 훌리건들만이 아니라 일반석에서도 다들 뭐 손가락 흔들고 욕하고 하니까 그건 뭐 그들 문화인 거고 아무튼 우리도 우리만의 이런 좀 야구장에 가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또 어떤 그 여가 루틴 같은 거를 사람들이 딱 그 각자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봤고요. 좀 구구절절 말이 길었죠. 이상 7년 만에 야구장 다녀온 축구 해설자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